컬러에 대한 애정적 가치는 각 개인의 생활이 농촌에서 이루어지는가 혹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다양화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스텔 색조와 같은 특색 있는 색상들, 그리고 더욱 차가운 색들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도시의 주민들에게 더 인기가 있습니다. 시골의 주민들은 레드를 비롯해서 선명하고 복합적인 색상으로 된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들과 녹색 자연과의 끊임없는 접촉은 도시보다 시골에서 그린을 덜 선호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린 컬러 패키징으로 된 상품이 회색 벽과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등의 환경이 있는 지역에서 보다 풀과 나무가 있는 농촌에서 더 안 팔리는 현상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또한 선호도는 개인적인 현실과 부정적인 연합과 마찬가지로 성격과 체질, 즉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천성인 동정과 혐오감 등은 색채 계획을 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색채와 관련되어 있는 엄청난 작업의 결과들을 통합해 보면 조화로운 컬러링 콤비네이션이 참조되어지는 평범한 공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일관성 없는 법칙에 구애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디자이너들의 근본적인 상품 기호 연구에 의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양에서 옐로우를 시대에 대비시켜 그것이 과거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도해왔던 책들은 색채의 조화론과 관련된 이론들입니다. 색채의 조화들은 예술과 같이 음악에서의 진화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표현 내용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관련된 표면의 비율까지를 계산하지 않고 법칙들의 확실한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여러분은 색채의 심리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색채를 계획하기에 앞서 색채의 심리적 성질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 시작 이후 여러분들이 얻은 모든 지식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끌리게 되는 색채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색채 계획이 눈을 즐겁게 해야만 한다는 방법론은 꼭 지켜져야만 하는 것들 중에서 오직 한 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보시는 것은 1984년 미국 로스앤젤리스에서 열렸던 올림픽의 색채 계획입니다. 당시 전 세계 디자인계가 그 환상적이고 경이적인 색채 계획에 열광했었습니다. 디자이너는 데보라 스스문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서론 강의에서의 마지막 부분까지 도달했기에 텍스트에 없는 중요한 노후 하나를 더 전수하고자 합니다. 요제프 알베르스의 색채 학습법이라는 것입니다. 요제프 알베르스는 독일 바우하우스의 중요한 교수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후에 미국 예일대학교 디자인학과 학과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첫째, 경험, 즉 시행과 착오를 통해 색채를 보는 눈, 즉 색채의 연관성, 색채의 작용 등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일상생활 환경 속에서 색채에 관한 시각적 인식과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매체에 적용된 색채의 유용성과 오용성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비판 능력을 날카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발표된 색채 조화에 관해 먼저 비판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넷째, 창조적인 실험 및 실제 작품을 제작할 때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사상, 사실, 경험, 감정 등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형태로 정리하고 평가하고 제시하는 방법으로서의 색채의 여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적절한 재료 및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술과 전문적인 능력을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